여기에 있는 글자와 여기 있는 글자가 이 단계로 넘어가면서 모양을 갖다가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 상대적 관계에서 이 글자 다음에 뭐가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나름의 이 글자에 의해서 이 글자가 관계되는 그 관계성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 되면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넘어왔을 때 이거하고 관계해서 육신적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 자체의 그런 뭐 오행적 관계나 뭐 그냥 글자 자체의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거 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다 가정하면 년이나 월에 이렇게 있다 가정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 신금이 이 해수하고 이렇게 모양으로 이제 짝을 짓겠죠, 그죠? 이제 짝을 짓는 관계가 음양으로서 이거는 이제 양이고 요거는 음이 되니까. 왜냐하면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땅이니까, 그지? 요 관계로 짝을 짓는 관계에서 짝을 지어서 결국은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올려내서 생산하면서 월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다면 요 연이 이렇게 되었을 때 월이 가지는 요 글자가 가지는 이제 요 상호 관계에서의 이제 그 작용력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래 되면 연은 신금인데다가 월도 경금으로 이렇게 그 똑같은 금이 생산한 음양으로서 생산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서로 관계가 그러니까 완전한 음양적 관계인 우리가 육신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재성이나 관성을 갖다가 이루지 못한 형태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이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내 조상의 자리에서 이루어냈을 때 그 부모가 우리 부모님께서 그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이루는 모양의 그 작용력을 갖다가 다르게 크게 변형하지 못했다라는, 발전하지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음양을 이어서 다른 음양으로 가야만 내가 좀 더 발전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그 다른 음양으로 간다는 건 금에서 뭐 수로 간다든지. 예, 차라리 수로 간다 이러는데 보통은 이제 화나 목으로 반대쪽 작용으로서 얻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반대작용 재관이 되니까 그게 재관이 결국 음양의 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에서 음양의 짝이 되는 거는 내를 극을 하거나 내가 극을 생극의 그 관계에서는 극하고 극받는 것이 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성과 관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이 작용에서 그거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요렇게 그대로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부친 입장에서는 부친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쌤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지만 부친의 부친이 되는데, 부친의 부친이 이제 여기에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요 관계에서는 재관을 취득하지 못한 식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앉은 자리에서 이제 뭘 짰냐면 이 짝으로서의 음양 짝을 갖다가 찾아서 내가 그거라는 걸로서 이렇게 인이라는 것으로 음양을 나누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병으로, 그지?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받지 못하 그 크게 변화하지 못했다 하면 이제 내가 만들어지는 요 단계에서 이제 요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에로부터 좀 다른 존재를 내가 이루어내는 관계로서 만들어져 나오기 시작인 거죠, 그죠? 여기는 화고, 여기는 금이고 여기서는 화니까. 그런 순차적인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지? 격이라 하는 것도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인성격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병이 6월에 태어나거나 병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제격, 이렇게 하면 정관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런 걸 얻게 되면 대략 무엇으로
자기가 살아가느냐 하면 이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좀 더 보편적인 그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바탕을 얻는다고 보는 거죠. 이 재와 관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살아갈 때 좀 잘 산다, 뭐 일반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내가 음양의 짝을 얻어가지고 사회적 모양에서 안정적인 그 모양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바탕을 한다, 이룬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루어질 때 결국 그 다른 쪽의 방향성을 타고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화에서 화로 간 게 아니고 그렇죠. 반대쪽 작용에서 내가 다른 존재로 탁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다른 존재화 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좀 다른 존재로 가면서 점차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오행을 이야기할 때 이제 행이라는 걸 써가지고 나아간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병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서 이루어내는 내 존재가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존재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사회적 발전적인 모양으로서 살아가는 그 깃털이 나를 완전히 다른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사회적 모양에 맞추어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중심의 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월의 비견급제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격이 좋은 격이 잘 안 되거든요. 힘들고 스스로가 자꾸 그 주어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틀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 이렇게 가는 이유들이, 글자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글자들이 여기서 올라갈 때 너무 같은 걸로서 뭉쳐져 있으면 그 상태가,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사주 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나라는 것이 이쪽으로 이룰 때 너무 같은 걸로서 똑같이 이루는 것은 별로 발전적이지 못하겠죠. 살아가면서 크게 발전적이지 못하겠죠. 이쪽에 가는 것도 대략 나하고 반대쪽 작용이나 반대쪽 작용에서 내하고 짝이 맞는 방향으로서의 그런 생산적 에너지로 나가는 것이 내가 훨씬 발전적인 모양을 띠겠죠. 그죠? 예. 그렇지 않고 내가 화인데 또 똑같은 화를 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점차 방향을 나이 들어갈수록 좀 더 나아지는 모습보다는 정체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예. 그런 것들이 요 글자 그 하나의 기둥들이 넘어가면서 일으키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육친적인 해석보다는 그런 그 육친을 해석해도 그래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육친이 결국은 그 음양 짝의 호칭이 되거든요. 내하고 음과 양의 짝이 된 것이 결국 재성과 관성이기 때문에 재성하고 관성의 그 모양새를 그 음양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재성 관성의 모양이니까 결국은 육친을 대입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육친을 할 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식상이나 인성은 이제 여기서 요거는 여기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존재를 이루어내는 수단일 뿐이지 이 자체가 이 나하고 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두 개가. 그렇죠. 이건 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거는 짝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병이 무토를 이렇게 봤다 이러면 이게 이제
그 짝이 되는 내하고의 음양의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음양의 짝을 이루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수단이거든요. 재성을 선생님이 이루어내는. 그렇죠. 무토를 또 통해서 재관, 그러니까 반대쪽의 작용력, 내가 사회적 작용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성과 관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일 뿐이거든요. 인성도 동일해요. 여기도 인성도 다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하죠. 사람들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좋은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반대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재와 관을 어떤 식으로서 연결시키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반대쪽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요쪽에 있는 것과 요쪽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스님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재성이 일로 가는 이 재성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만 요도 무도 있고 기토만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거는 망구 이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재와 간을 쫓지 못한 식상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좋은 모양이 안 된다.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는 그렇죠. 안 되는 행동만 많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작정 토도 식상이 무조건 병일간에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들이 다 식상이 이 금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금을 이루는 것으로 그러니까 식재로 재성으로만 간다는 게 아니고 이 관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도 이 식상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뭐 식신이다 하면 식상이 여기와 관하고 또 이래 연결을 짓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작용에 있는 이 재와 관을 이 일간이 이루어내는 방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식상이 관성을 갖다가 극을 한다 해도 극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짝을 짓기 위해서 반대쪽과 짝을 이루어서 내가 사회적 모양새 살아가면서의 그런 가치 요 현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루는 보편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관을 극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동일하고 이렇게 극을 하는 것도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재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방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성도 동일해요. 인성도 보면 여기 있는 재성이나 요 관성을 내가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관계로서 얘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럼 관성은 이쪽에서 이렇게 생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내가 받아오게 하는 동작으로 인성을 쓰고 여기 재성은 뭐냐면 인성을 극을 하게끔 해가지고 인성과 짝을 짓게끔 하는 동작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쪽에 극을 하니까는 이거는 음양의 짝이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음양의 생극의 그 짝이 되는 거죠. 쉽게 하면 재성 입장에서는 얘가 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반대쪽 작용을 준다는 거는 그런 짝을 맺겠다는 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부 다 이 재관을 부리기 위해서 얘들의 작용력을 극을 하든지 생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내가 써가지고 재관을 취해오는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사주 안에서도 동일한 기운들이 막 몰려가 있으면 그거는 발전적 형태가 잘 안 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운이 해서 변화하면서 다른 쪽으로 싹 넘어가도록 하는 그 작용이 잘 갖춰지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사주 안에서 오행이 골고루 되는 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막 내하고 같은 것만 있는 것보다는 반대쪽 기운이 많으면 당연히 오행이 더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것이 대체로 사주가 무난하게 잘 사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도 결국은 다르게 이루어내는 그 관계들이 이제 재관을 이루어내는 거나 반대쪽 작용을 하는 것들이 골고루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